신천지 이슈 관련해서 정청래가 어제 SNS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어제 SNS에 바로 글을 올렸어요. 그게 이제 경찰에서 합수본에서 민주당에 이제 신천지가 관여를 했다라는 이제 정황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제 이제 정청래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위헌이다. 발본색원 원천봉쇄가 정답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라.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가 이게 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신천지 의혹 문제를 본인도 이제 떼고 가자 뭐 이렇게 입장이 전환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이게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멘붕이 온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어제는 발본색원을 하자고 글을 쓰더니 오늘은 또 김민석 후보를 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온 만큼 후보들의 입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민석 후보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반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가 띄운 신천지 개입 의혹. 오늘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에게 들이댔던 잣대 그대로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을 통해 국민 앞에 성역 없는 진상 규명으로 답해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즉각 김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한 근거 없이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해당 행위는 당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신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명, 제소, 형사 고발 등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광주를 찾은 김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반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명 후보를 셋이나 최고위원 시킬 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멍땅 떨어뜨리고 5대0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송영길 후보 역시 대통령을 흔드는 대표가 아니라 든든하게 바치는 버팀목 같은 대표가 되겠다면서 직전 대표인 정청래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권역별 순회 경선이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돼 있는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는 28일 충청권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지금.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는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 안에 신천지가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걸 가장 먼저 언급을 했고, 그거는 위헌이니까 당연히 발본색원을 해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되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진짜 이거는 정신분열 수준의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어제는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을 증언을 했고, 그게 합수본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에도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미 근거가 나온 거예요. 뭘 근거를 대라는 거야? 응? 합수본에서 수사를 한 게 근거잖아.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는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야. 특검을 하든지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든지, 그리고 당원 명부 넘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야 이거. 당원 명부를 합수본에 넘기면은 합수본에서 알아서 그 신천지 통일교를 잡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당 행위가 돼? 그 얘기는 본인이 자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신천지 정치 개입을 덮으려고
지금 신천지를 비호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이게? 어제 이제 제가 그 신천지와 정청래의 관계 나아가서 이게요, 민주당 혁신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얘기를 언급한 이유도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문제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꺼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신천지가 민주당에 잠입한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근우회가 이의자, 그러니까 그 근우회라는 단체가 신천지의 이제 위성 조직이다, 위장 조직이다. 이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여성 근우회라는 단체를 모자로 쓰고 정치권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만희가. 그리고 이만희가 근우회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완전히 뭐 장악을 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한 그러한 이제 녹취까지 공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근우회 이의자 회장하고 뭐 정청래가 90도로 악수하는 그런 이제 어제 뉴스 보도를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12년이에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어. 그러면 그때만 지지 선언을 하고 문재인하고 근우회하고 결별을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때 문재인이 제가 볼 때는 악마하고 손을 잡은 거라고 봐요. 문재인이 과연 근우회가 신천지의 위장 조직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혹은 모르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악마하고 손을 잡은 거야, 2012년에. 그 뒤에 손을 끊었을까? 저는 2017년 대선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대선 때도 연결이 된 거고, 그걸 그대로 이 신천지 조직을 저는 친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천지 조직을 이낙연한테 넘겨주고, 그죠? 그래서 이낙연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상한 표가 나왔죠. 예. 이낙연한테 넘겨줬다가 이낙연이 떨어지고 나니까 윤석열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는 근우회하고 신천지가 민주당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니까 이걸 윤석열한테 넘겨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지금 강하게 드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신천지가 그러면은 20년, 지금 몇 년이죠? 15년? 예, 15년, 14년이죠. 14년 동안 민주당에 지금 계속 암약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과연 뭐 선거 때만 이런 짓을 할까요? 예, K봉화혁명님, 방송 중 죄송합니다. 김가연이 정신 나간 인간이 최평이 신천지가 아니냐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질문해놓고 그럴 수 있다며 또 기어 들어왔네요. 아무래도 시사 은팔찌 아니면 대머리 코파니에서 온 듯요. 얘들은 왜 이럴까요? 아니면 거기 가서 놀지 왜 자꾸 와? 예? 내가 신천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평에 살면 다 신천지야?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기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야. 통일교도 있고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에덴 동산인지 신천지인지 통일교인지 어떻게 알아? 왜 신천지만 있어? 왜? 가평을 우습게 보는구만. 여기가 사이비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온갖 사이비들이. 여기 무당들도 많아. 응? 제가 무당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 뭔지 너무 잘 맞히잖아 지금. 응? 박수무당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떠드는 놈들이 있고 그 얘기를 또 옮기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러니까 저지능 유튜버라고 하고 저지능 시청자라고 하는 거야. 저지능 고관여층. 어? 그 보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 지능이 안 되면 보질 말라니까. 그 정상적인 어떤 그 두뇌 활동이 안 되면은 이 방송 봐봐야 본인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서로 괴로운 상황이 돼. 그 보지 말라고 좀. 어? 그리고 제가 다 여기 신천지 여기 뭡니까 사이비의 총수가 저예요. 사이비 총수야 여기. 통일교도 내 밑에 있고 신천지도 내 밑에 있고 여기 에덴 동산도 내 밑에 있고 많아. 여기 다 내 밑에 있어요. 제가 그 사이비의 그냥 황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정신 나간 것들이지 이것들이. 아, 그리고 자꾸 저를 이렇게 뭐 공격을 하는데 그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 제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김민석 의원 혼자서 외롭게 싸울 뻔했잖아.
그러니까 지난달에 뭐 저를 공격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안 느껴지세요? 선거 앞두고 또 이동영이 또 뻘짓하고, 에? 이거 안 느껴지냐고. 아니 그런 놈들한테 왜 현혹이 돼가지고, 에? 그것도 밀정이야. 니들도 똑같은 거야 너. 밀정짓 하고 다니는 거야. 밀정짓. 그게 위장 친명,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야. 그게 걔네들이. 자, 아무튼 신천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열받게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가 약간 돌았는데, 그 유튜브도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는 뿌리가 다 같아요. 네? 김백만인가? 이 사람을 그 시조새고, 이 시조새에서 이제 모든 뭐 통일교건 신천지건 이게 다 그 뿌리가 갈라져서 나온 거야. 그 뿌리가 같은데, 그 예전에 영생교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생교. 그 박근혜 최태민이 박근혜 뭐 최스푸틴 있잖아 막. 박근혜가 거기에 이제 막 환장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영생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이비의 뿌리가 김백만인가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 퍼져 나온 거예요. 다 그 제자였어. 그래서 이게 한 집안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사이비 종교가 언제 성장을 하냐면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해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군사 독재 때 이 군사 독재 세력들이 반공의 보루로 이 사이비를 육성을 해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와 밀접히 연관이 돼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우리 국민들을 세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가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군사 독재 세력, 나아가서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하는 외세와도 연관이 좀 돼 있다고 봐요. 이것들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정치화돼가지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자, 여러분, 태극기 부대의 주요 세력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유권자들이에요? 그 정광훈이랑 나와가지고 막 집회하고 이러던 사람들, 얘네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에요, 그죠? 정광훈이를 비롯한 이제 극단적인 그 개신교, 그 다음에 뭐 통일교, 신천지, 얘네들이 지금 올림픽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종교 세력들이 와가지고 반정부 활동을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이데올로기를 보세요. 반공, 그죠? 민주당 빨갱이다. 다 빨갱이 아냐? 극우를 제외하고는 다 빨갱이야. 이 반공 사상을 전파하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한 게 이런 이제 극단적인 개신교하고 이런 사이비 교단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만 들고 나와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만 들고 나옵니까?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뭐 국민의힘 깃발 들고 막 시위해요? 얘네들이 태극기하고 꼭 같이 들고 나오는 깃발이 있잖아. 태극기하고 꼭 같이 들고 나오는 깃발. 성조기 들고 나오잖아. 이스라엘 깃발. 성조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군사 독재, 그 다음에 사이비. 이게 일종의 삼위일체야. 이게 대한민국의 반민주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극우 군사 독재는 이제 뭐 그죠? 완전히 저물었고, 보수 정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보루인 이 사이비 종교 세력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정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잖아. 군사 독재가 뭐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치화되는 이유가 저는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털레유도 저는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다고 봐. 유시민이 그 박선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대. 그
이동영 TV인가? 어딘가 하여튼 나와가지고 박선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유시민한테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유시민이 정치를 못하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재산 신고를 하면 우리 유권자들이 좀 놀랄만한 수준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유시민의 재산이 얼마나 되면은 우리가 정치를 못할 정도로 재산이 많은 겁니까? 오호스카님, 1차 반명 수박들, 이낙영, 정봉주 등 스스로 자폭, 2차 반명 수박 잔당들 문조털레요 스스로 자멸 예정. 어느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 유시민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액수면 될까요? 적어도 몇십억 대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몇십억 대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많잖아. 몇백억 대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최소 몇백억 대라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을,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을까, 유시민이. 여러분, 책을 팔잖아, 책을. 책을 팔잖아요. 털레반들이 그렇게 책을 열심히 볼까요? 책을 누가 사줄까? 유시민이 책만 내면은 베스트셀러야. 뭐 100만 부씩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책을 삽니까? 근데 책을 그냥 이거 누군가 조직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거야.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 책 낸 거 완전히 폭망했잖아. 무슨 뭐 유럽 기행인가? 뭔가 책을 냈는데 폭망을 하잖아.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뭐 2분 뉴스 나와가지고 슈퍼챗이 2,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얘네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이 그 친문들이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김어준이 그 우산을 아무리 뭐 공예품이라고 해도 그 뭘 팔잖아, 그렇게 잘. 그럼 김어준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 그 자기가 450억 작년에 매출을 올렸는데 그게 유튜브 방송으로 차지하는 수입이 얼마 안 된다. 대부분 이제 그 물건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입을 얻는다 이래요. 근데 아무리 공예품이라도 그 40만 원짜리 우산을 털레반들은 다 뭐 정신이 모자른 거예요? 그 40만 원짜리 우산 뭐 양말 하나에 몇만 원짜리 이런 걸 그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줄까? 무려 455억이나 400억이나 그거를 사준다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게 좀 이 퍼즐이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아. 이것들이 다 이재명 죽이자고 덤벼드는 건데, 뭐 신천지건 통일교건 조털레유건 유튜버들이건 얘네들이 이렇게 왜 상식 밖으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이해가 되는, 예컨대 개장수 방송 있잖아요. 그 시사타파. 세상에 그런 저질 방송은 진짜 저질도 그런 저질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동접이 한 10,000명씩 나와. 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들이 많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놓고 반명을 하잖아. 아니, 민주당 지지층 중에 90%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데 그 개장수 그놈은 대놓고 반명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막 까. 그런데도 10,000명씩 봐. 이게 이해가 돼요? 90%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그럼 10%가 다 유튜브를 보는 거야? 저는 이게 이 세력이 있다. 신천지건 통일교건 이 민주당 안에 상당히 깊숙이 잠입을 해 있고 이게 얘네들이 지금 유튜브 영향력이 이렇게 큰데 그 당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선거 때만 개입을 하겠어요? 유튜버들도 키우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슈퍼챗 쏴주고. 네, 혜태님, 유시민, 이 대통령 만날 생각 없어. 공적인 관계로 충분 이랬는데, 이재미 만나준다 하니, 만나준다나? 참나? 예, 만나준다나? 예. 헛꿈 꾸고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다, 지금.
이번 선거 때 그 누구가 당선되느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게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21세기의 이 종교 세력들이 종교 세력의 정치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으로 지금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당대표 선거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뿌리를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저는 매국노들이라고 봐. 친일파나 친미파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거 매국노들이죠. 나라의 이익보다는 외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런 세력들은 매국노 아닙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놈들도 다 매국노들이에요. 그거 이미 선관위가 부실 선거를 했다라는 거 다 드러난 판인데 아직도 이걸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버티고 있잖아. 이거 매국노들이야. 간첩들이라니까 진짜. 이 간첩들을 이번에 완전히 쓸어버려야 그 대한민국이 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황금기가 열린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주변국들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혹은 김민석 후보가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이 왜 둘로 갈라져 있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러시아건 대한민국이 진짜 반도체도 세계 1위, 문화도 세계 1위, AI도 세계 1위, 군사력도 세계 1위, 뭐 다 세계 1위가 되는 걸 미국이 좋아할까요? 야, 역시 대한민국 대단하다. 야, 훌륭한 나라구나. 우리가 초콜릿 줘가지고, 야, 대한민국이 저렇게 성공을 했네. 그리고 박수 치겠습니까? 일본 애들이, 야, 대한민국 역시 대단하다. 우리가 식민지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었다. 뭐, 우리도 공헌한 바가 있다.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치겠어요, 여러분? 중국이 그러겠냐고. 절대 저는 주변국들이, 이건 이념을 떠나서, 뭐 중국은 사회주의고, 뭐 미국은 자본주의지만 이념을 떠나서 사회주의가 됐건 자본주의가 됐건 자기네 옆 나라가 잘 되는 꼴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닦아놓고 일본이 막 잘 돼. 일본이 월드컵에 막 뭐 결승에 올라갔어. 야, 일본 이겨라 이럽니까, 여러분? 일본이 월드컵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뭐 스페인이랑 붙었어, 이번에 우승한. 근데 야, 우리 같은 아시아고 옆 동네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한때 또 내선 일체 아니었냐? 일본하고 우리가 하나였던 적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일본 이겨라, 스페인 져라 이럽니까? 솔직히 닦아놓고 막 목숨 걸고 진짜 스페인을 응원하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얘기잖아. 그걸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우리야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그 경쟁자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게 좋냐고. 안 좋지. 방해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방해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빌붙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저렇게 밤잠 설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발목 잡고 있어. 유시민이. 이거 간첩으로 보지 뭘로 봅니까? 조털레유 계속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간첩이지 뭐가 간첩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올림픽 공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놈들이 외부 세력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징후, 의구심 이런 게 지금 강하게 들고 뭔가 근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유시민은 돈을 얼마나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김어준은 455억의 매출이 과연 정상적으로 발생을 한 건지. 김어준이 막 발작을 하잖아.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해요. 무슨 뭐 보수 언론에서 뭐 김어준 뒤를 캐고 있다 그러는데 뭐 우리 동지를 건드리면 내가 우리 직원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뭐 10억 원을 법무 비용으로 책정을 했대잖아. 아니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내가 깨끗해. 아니 뭐 저보고 뭐 사기쳤다, 투자 사기다, 뭐 그런 놈들이 있었잖아.
그 제가 뭐 눈 하나 깜짝합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금융치료는 하겠지만은. 아니,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잖아요, 저는. 그죠? 아니, 뭐, 그, 있잖아. 그 무슨 뭐, 대머리 컴퍼니인가, 세이 컴퍼니. 어? 아까 걔들이 뭐, 저보고 무슨 투자 사기를 한다라고 뭐, 며칠 동안 난리를 쳤잖아. 근데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야, 나 그게 아니고 뭐, 이럽니까? 안 하잖아. 뭐, 날 건들면 죽는, 그런 얘기는 했구나. 나 건들면 죽는다는. 근데 김어준이 뭐,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방어를 하겠다. 난 이게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예요. 뭘 그렇게 발작을 하냐고. 응? 그래서 아이가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신천지가 민주당에 관여했다라는 증거 내놔라 그러고 떠들고 있는데 증거 나왔어요, 여러분. 예? 자, 코코 힐링님, 신천지 통일교 말고도 이낙연 동생 김건희 삼부토건 엮여 있는 거 봐도 친문 카르텔들 파기 시작하면 엄청 나오지 않을까요? 김건희랑 연결고리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나왔습니다. 예, 뉴스 보도 하나 잠깐 또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수사 당국이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음모론이 성공한 예는 없다면서 방어에 나섰는데 이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전 총리는 당의 미래를 위해 짚은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중순 경기도의 한 지역 신도 수십 명이 한꺼번에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개입 의도를 수사 중인데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신천지의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이 비상계엄을 경고했던 것에 빗대 신천지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란 친청계의 요구를 맞받았습니다. 증거 내놔라? 아니면 물러나라? 개엄할 거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과 신천지의 연관성을 둘러싼 공세에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합수본 수사와 관련해선 발본색원 원천봉쇄가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청계와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수본 수사 정보를 알고 있었냐, 신천지 비판을 못하는 것은 반명 분열주의라며 대리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합수본에서 지난해 중순경이라고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 요맘때지.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전후 시점에 우리가 8월 달에 당원이 급증을 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령당원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 근데 신천지가 그 무렵에 집단 입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그 이제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기 위해서 집단 입당을 한 거다. 아까 뭐, 야, 겨우 수십 명이야? 이러시는데, 그거는 경기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제 확인이 된 게 수십 명인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게 어느 지역위원회 하나일 수 있어요. 지역위원회 하나에 수십 명이 입당을 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만약에 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저게 경기도잖아. 응? 예컨대 뭐 호남 같은 경우에, 또 신천지 신도가 많은 영남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숫자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신천지가 조직적 입당을 시도했다라는 게 확인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몇 명이나 되는지는 우리가 당원 명부 대조를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라고 했잖아. 그 군의회가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 게 2012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입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입당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이미 그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안 계속 입당을 해온 거잖아, 얘네들이. 지금 갑자기 입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7년 당대표 경선 때,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때도 신천지가 뭔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잖아.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게 수십 명인 거지. 그것도 경기도 지역에서만 수십 명인 거지.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다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 몇만 명이 되는 거는 쉬운 문제잖아. 그래서 합수본에 이거는 제기를 하면은 합수본에 당원 명부 넘기면은 몇 명인지 확인이 되는 거고, 자, 언제부터 이랬는지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이게 해당 행위라고 정청래는 김민석 후보를 공격을 하냐고. 그 신천지를 비호하는 거야? 당연히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내가 신천지하고 연관이 없다면은요, 정청래가 신천지 의혹으로부터 자유롭다면은 당연히 신천지를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제는 발본색원 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해당 행위래?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의자한테 뭐 90도로 절을 했냐 마냐를 떠나서 지금 정청래의 행동, 그 다음에 청래당의 행동이 이런 의혹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본색원하면 돼요. 이거는 정청래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이거 뭐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해달라. 당 지도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왔잖아. 이제 좀 있으면 합수본에서 다 나오겠네. 지금 이제 보도만 나오고 있는데 이의자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곧 합수본에서도 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통일교 신천지하고 본인들이 연관이 없으면은 당연히 깔끔하게 수사를 해서 그 특검이 됐건 합수본이 됐건 깔끔하게 수사를 해서 민주당을 이런 정치 세력으로부터 종교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정당으로 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